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장과 기관장들은 공동 목회 서신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몽골인 이주 노동자 부부가 가족이 세상을 떠났지만 코로나로 조문에 가지 못하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진로와 취업난, 생활고 등 청년들의 어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 NGO 사랑광주리가 운영하는 청년센터 라브리는 최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심리정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이 전국교회에 목회 서신을 보내 8월 둘째 주일을 기독교대학 주일로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장과 기관장들은 공동 목회 서신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장과 기관장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공동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과 기독교대학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등 9개 교단장과 CBS 김학중 이사장 등 5개 기관 대표들은 공동 목회 서신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교회와 사회가 힘을 합쳐 잘 대응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교회협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은 인류가 만들어온 문명과 세계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표가 단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탐욕스럽게 향유하던 예전의 질서, 즉 이윤과 자본을 위한 탐욕이 이웃과 생명을 파괴하는 지구적 소비 자본주의 세상으로 회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약자와 소수자가 평등하게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세상,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의 생명의 망 안에서 연대하며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할 때 백신과 치료제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뜻 있는 많은 교회들의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된 채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면서 사회와 공감하지 못하는 섬 같은 집단으로 인식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과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교회의 존재가 지닌 공공성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해온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채 제도화된 모이는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목표에 집중하느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교회를 향한 비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열린 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모이는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흩어지는 교회의 선교적 삶과 사역의 활성화를 중심 목표로 재설정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이는 교회의 제반 영역을 재구성하는 일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기 위해 교회가 이웃과 창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존재한다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새 세상을 섬겨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이번엔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몽골인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이들의 이야기를 이순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화재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화재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거실부터 안방, 화장실까지 불에 탄 흔적이 여전합니다. 몽골인 이주 노동자 텔뭉 씨와 소라 씨 집에 불이 난 건 지난달 25일. 어렸을 적 텔뭉 씨를 키워줬던 할머니가 몽골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조문을 못 가게 되자 텔뭉 씨와 소라 씨 부부는 몽골 전통에 따라 촛불을 켜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벽에 불이 붙었고 텔뭉 씨 가족이 살던 집은 물론 옆집까지 피해를 입히는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텔뭉 씨와 소라 씨 부부는 12살 큰아이와 3살 작은아이를 데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고 옆집에 살던 대학생도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불이 이제 끌러가니까 안 되니까 이제 죽을 만큼 마음이 이제 갑자기 놀랐죠. 그래가지고 가족분들을 밖으로 빼놓고 옆집부터 4층까지 제가 문을 턱턱 쳐가지고 밖으로 나오세요, 불이 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은 갈 곳이 막막했지만 화재 이후부터 지금까지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방서에서 엄청 빨려왔어요. 5분도 안 됐고 왔어요. 그 빨리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소방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도 우리한테 여기 인천 9월 3동 주민센터에서도 우리한테 많이 도와주세요. 이들은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건물주와 옆집에 살던 대학생의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텔뭉 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아내 소라 씨 역시 임신 4개월 중인데다 현재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이들의 거처와 손해배상금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워낙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씩씩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준모 목사는 텔뭉 씨와 소라 씨 부부가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지원과 기도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진로 고민과 취업난, 생활고 등 청년들의 어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 NGO 사랑 광주리가 운영하는 청년센터 라브리는 최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청년센터 라브리. 청년들에게 무료 스터디 공간을 제공하며 간식 나눔과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청년 마음 상담소를 개소하고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정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취업난이나 또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블루, 또 이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런 고립감이나 우울감들이 많이 높으셔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상담가와 1대1로 진행되는 상담을 통해 청년들은 마음속에 있던 깊은 고민부터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까지 털어놓습니다. 성격 심리 검사와 예술 치료 등을 통해 막연했던 불안감과 우울감의 원인을 세밀히 살펴보며 공감과 위로,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삶이 너무 뭔가 약간 너무 어린애 같고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다혜영이 스스로가 성장하려고 하는 거일 것 같아요. 내가 자꾸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거고 동굴 밖에서 저 숲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혜영이 지금 그 불안함도 안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 청년 마음상담소의 상담 과정은 정서적 위로를 넘어 청년들이 객관적인 자기 이해를 통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거 안에서
내 정체성이 어떤 거였고 내가 과연 무엇을 원했던 거고 내 에너지 방향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스스로 찾는 시간이요. 그러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청년들은 과열된 경쟁 사회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채 취업 전선에 내몰리고 있다며 상담 프로그램이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거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거의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찾는데 저를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돌아볼 수 있었어서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슈가 있나? 그거를 알아가는 것만으로 해도 그게 큰 시작이라고, first step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랑광주리는 직장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청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이 전국교회에 목회 서신을 보내 8월 둘째 주일을 기독교 대학 주일로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서신에서 연세대와 숭실대, 전주 기전대학교 등 10개 대학이 총회 유관 기독교 대학이라며 코로나와 저출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대학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총회 유관 기독교 대학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총회는 7년 전인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8월 둘째 주일을 기독교 대학 주일로 제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소년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선교단체 위미션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워십 캠프를 진행합니다. 출발을 주제로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삼덕교회에서 열린 1차 캠프는 위미션 예배팀의 찬양과 이무연 목사, 강은도 목사의 설교 등이 위미션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유튜브로 생중계로 또 이렇게 위미션 캠프를 진행하는데 참 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유튜브지만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차 캠프 둘째 날인 지난달 31일에는 개그우먼 장미화 씨와 개그맨 정현수 씨가 진행하는 Q&A 순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평소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온라인으로 묻고 답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2차 캠프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대구 충성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월드비전이 오늘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1주기를 맞아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레바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해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207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집을 잃었다며 현재 레바논은 통제를 벗어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식량과 전력 부족, 의료 시스템 붕괴 등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레바논의 경제 위기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야기됐지만 지난해 폭발로 수도 주요 시설이 파괴되면서 위기가 더욱 가속화됐다며 현재 전체 인구 68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이 중 100만 명은 아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 월드비전의 한스 베더스키 회장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코로나로 학교가 봉쇄돼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레바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꼭 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임장을 받아 축소 진행됐던 지난해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가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총회가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된 여전도회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와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협의체 회의를 열어서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익산시는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책임성 있는 자율적 방역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오는 24일부터 4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 탄소 중립과 교회 숲밭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은평 전원마을 유희정 대표와 일상사역연구소 김종수 씨가 강사로 나섭니다. 사단법인 동산의료선교복지회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동산의료원에서 인생을 바쳤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70인 선교사 이야기를 출간했습니다. 70인 선교사 이야기는 1890년에 설립한 재중원을 시작으로 1980년까지 활동했던 70명의 선교사를 연대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34도가 넘는 낮 기온과 높은 습도로 인해서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